장민호의 7월 수입을 공개된 일정과 업계에서 언급된 출연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행사 3건만으로도 약 1억 5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2월 방송인 조영구는 유튜브 콘텐츠 구라철에서 장민호의 행사 출연료를 한 회에 약 3,500만 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숫자를 2026년 7월에 확인되는 3번의 지역 행사에 단순 적용하면 3,500만 원 곱하기 3회, 총 1억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방송 진행료, 고정 프로그램 출연료, 광고 계약, 음원과 공연 관련 수익까지 더해진다면 장민호의 7월 전체 매출은 단순한 행사 가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장민호 본인이나 소속사가 공개한 월 수입이 아니라 과거 업계 관계자의 발언과 현재 공개 일정에 근거한 추정치입니다. 그럼에도 숫자가 충격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장민호는 이제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내려오는 가수가 아니라 방송과 광고와 공연을 동시에 움직이는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장민호는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열린 재물포구 출범 경축 행사 무대에 올랐습니다. 행사 시간은 오후 7시였고 장소는 인천 중구 월미로 33에 위치한 상상 플랫폼이었습니다. 김연자와 장민호 등이 축하 공연에 참여한 장면은 현장 영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장민호에게 인천은 단순한 행사 지역이 아닙니다. 그의 성장 과정과 팬 기반이 깊게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지역 행사에서 장민호가 중심 출연자로 배치됐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무대의 출연료가 과거 공개된 3,500만 원 수준과 비슷했다면 단 한 번의 전역 무대로 일반 직장인의 연봉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7월 하순의 일정은 더 강렬합니다. 7월 25일에는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천 특설무대에서 제28회 봉화은어축제 개막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축제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날 동안 진행되고 개막일 공연에는 장민호를 비롯해 조성모, 박혜원, 최우진, 엑신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민호는 수많은 관객을 한꺼번에 모아야 하는 개막 공연의 핵심 카드로 배치됐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개막일은 가장 많은 인파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날입니다. 주최 측이 장민호를 첫날 메인 라인업에 넣었다는 것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관객 동원력과 세대 확장성 현장 진행 능력 팬들의 이동력까지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월 30일 일에는 충청북도 옥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17회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 개막 공연 출연이 알려졌습니다. 축제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이며 개막 공연에는 장민호와 홍지윤 등이 출연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까지 대형 지역 축제 일정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장민호의 여름 수입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방송 촬영이 없는 날에는 지역 행사로 이동하고 지역 행사 사이에는 광고 촬영과 프로그램 녹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은 한 달 수입은 단순히 무대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공개 일정만 놓고 보면은 7월 7일 재물포구 행사, 7월 25일 봉화은어축제, 7월 31일 옥천포도 복숭아 축제까지 3건이 확인됩니다. 여기에 한 회에 3,500만 원이라는 과거 언급치를 적용하면 행사 매출 추정치는 1억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2023년의 언급 금액이 2026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역 공연 시간, 행사 규모, 생방송 여부, 이동 거리 출연, 곡, 수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는 3,500만 원보다 낮을 수 있고 반대로 기업 행사나 독점성이 높은 무대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표현은 7월 행사 수입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 초반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22일 장민호와 김대호가 MBN 무명전설 시즌2의 진행자로 다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즌 1 마지막 회는 닐슨 코리아 유료 방송 가구 기준 최고 시청률 10.1%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성리였고, 장민호는 긴 무명 생활과 오디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공감하는 진행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방송사가 시즌2에서도 같은 진행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장민호가 단순한 초대 가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얼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는 한 번 출연하고 끝나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전회의, 티저 촬영, 본 녹화 인터뷰, 홍보 콘텐츠까지 여러 차례 일정이 이어집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즌 단위 진행 계약은 행사 한 번의 출연료와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무명 전설 시즌 1은 2026년 2월 25일 첫 방송됐습니다. 당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스텔 코리아에서 제작 발표회가 열렸고, 장민호는 원석이 보석이 되는 과정을 함께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무명 도전자 81명과 유명 도전자 18명 모두 99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대형 오디션을 이끄는 진행자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가자의 사연을 이해하고 심사위원과 출연자의 긴장을 조절하며 시청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흐름을 끌어가야 합니다. 장민호가 시즌2에 다시 선택된 것은 방송사 입장에서 이미 검증된 카드라는 뜻이고, 이것은 그의 방송 출연료와 향후 광고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민호의 7월 방송 일정도 수입 구조를 넓혀줍니다. 공개된 일정 정보에는 7월 3일과 7월 10일, 7월 17일에 MBC 오늘엔 백세로그인 방송이 잡혀 있었고, 7월 9일에는 MBC 온 트롯 챔피언 일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7월 23일 트롯 챔피언, 7월 24일과 7월 30일 오늘엔 방송 일정도 안내돼 있습니다. 모든 방송이 당일 촬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녹화된 분량이 방송되는 경우도 있고, 출연 방식과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지급인지 시즌 계약인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반복적으로 얼굴을 보여주는 고정 방송은 행사 수입과 다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방송에 나오는 가수와 매주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방송인의 수입 구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광고 수익은 장민호의 재산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동 후디스는 2020년 단백질 브랜드 하이뮨의 전속 모델로 장민호를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8일 계약 연장을 발표하며 5년째 동행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업계에서 같은 브랜드와 5년 동안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제품 이미지와 모델 이미지가 안정적으로 결합됐고, 실제 구매층에게 장민호의 신뢰도가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장민호의 팬층은 단순히 음원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가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주변에 알리는 강한 소비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장기 광고는 행사처럼 하루에 끝나는 수입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광고 계약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억 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민호가 5년 연속 한 브랜드의 얼굴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수입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모델을 계속 쓰지 않습니다. 매출 기여도, 소비자 호감도, 논란 위험 촬영 협조도, 브랜드 적합성을 모두 따집니다. 장민호는 중장년층에게는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이미지가 강하며 젊은 시청자에게는 예능과 요리를 통해 편안한 방송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넓은 연령대가 광고 가치의 핵심입니다. 음원과 공연 수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민호는 1997년 아이돌 그룹 유비스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그룹 해체와 발라드 듀오 활동, 트로트 전향을 거치며 긴 무명 시절을 견뎠습니다. 2011년 트로트 가수로 다시 도전했고,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가 성인가요 시장에서 알려지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최종 6위에 오르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1997년 데뷔 후 약 23년 만에 대중적 전성기를 맞은 셈입니다. 이 긴 경력은 지금의 수입을 단순한 행운으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 호시절 9.11MHz가 이어졌고, 2026년 3월 14일과 15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콘서트 수익은 티켓 매출 전체가 가수 개인에게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연장 대관료 무대 제작비, 음향과 조명 밴드와 댄서 스태프 인건비 홍보비, 티켓 수수료를 빼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투어를 지속적으로 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료 관객을 모을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 행사에서 받는 출연료와 콘서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두 축이 동시에 돌아가면 연간 매출 규모는 크게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장민호의 7월 수입은 실제로 얼마일까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공개된 3건의 행사 가운데 일부만 실제 유료 출연이고 과거 언급된 3,5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 수입은 약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3건 모두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됐다고 보고 약 1억 500만 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방송 고정 출연과 프로그램 진행 관련 수입을 더하면 1억 원대 초반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시나리오는 광고 촬영이나 별도의 비공개 기업 행사까지 같은 달에 포함됐을 경우입니다. 이때 총 매출은 1억 원대 중반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전 매출 추정치이지 장민호의 통장에 그대로 남는 순수익이 아닙니다. 소속사와의 정산 비율도 중요합니다. 가수는 계약에 따라 소속사와 수입을 나누고 매니저와 차량 스타일링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안무 연습실, 세무 비용을 부담합니다. 행사 한 번에 3,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개인 몫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매출 1억 원과 월 순수익 1억 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중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명인의 출연료를 모두 개인 재산으로 더하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숫자가 나옵니다. 장민호의 총재산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는 없습니다. 부동산 보유 내역, 예금 투자 자산 회사 지분이 모두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민호의 재산이 정확히 몇십억 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확인 가능한 활동만으로도 그의 자산 형성 구조는 분명히 보입니다. 2020년 이후 약 6년 동안 전국 행사, 방송 고정 출연, 오디션 진행, 장기, 광고, 음원 콘서트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특히 광고 계약과 고정 방송은 일회성 행사보다 수입의 변동성을 낮춰줍니다. 장민호의 진짜 강점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여러 수입원이 동시에 끊기지 않고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을 추정할 때는 수입의 크기뿐 아니라 활동 기간을 봐야 합니다. 장민호는 전성기가 늦게 찾아왔지만 그만큼 전성기 이후의 시간을 매우 촘촘하게 사용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예능, 음악 프로그램, 광고, 콘서트 지역 축제를 오가며 대중 노출을 유지했습니다. 한 분야가 잠시 줄어도 다른 분야가 수입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송이 줄면 행사가 있고 행사가 줄면은 콘서트와 광고가 있으며 새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진행자 수입이 추가됩니다. 이런 구조는 연예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민호의 이미지입니다. 그는 화려한 소비나 재산 자랑보다 가족, 팬, 동료를 챙기는 모습으로 더 자주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연결됩니다. 광고주는 논란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모델을 선호합니다. 방송사는 생방송과 대형 오디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진행자를 원합니다. 지역축제는 어린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가수를 찾습니다. 장민호는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그래서 그의 출연료는 노래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안전성과 방송 안정성 팬덤의 구매력까지 포함해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026년 7월 장민호의 수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개된 3건의 지역 행사에 과거 알려진 회당 3,500만 원을 단순 적용할 경우 행사 매출만 약 1억 500만 원이며 방송과 진행, 광고 관련 수익까지 포함하면 월 전체 매출은 1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확정 수입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의 추정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1997년 데뷔한 뒤 수십 년 동안 무명과 실패를 견딘 가수가 이제는 한 번의 행사로 수천만 원을 받고 최고 시청률 10.1%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다시 선택되며 한 브랜드와 5년 연속 광고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변화입니다. 장민호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7년 데뷔, 2011년 트로트 재도전,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의 성공, 2020년 미스터 트롯 최종 6위, 2026년 무명전설 시즌2 진행 확정까지 거의 30년에 걸친 시간이 쌓인 결과입니다. 장민호의 7월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역 축제의 행사비일까요? 방송 진행료일까요?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장기 광고 계약일까요? 분명한 것은 장민호가 이제 한 가지 수입에 의존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의 행사만으로도 1억 원 안팎의 매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방송과 광고가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긴 무명 생활 끝에 찾아온 성공이기에 이 숫자는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장민호의 진짜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의 가장 강력한 수입원은 행사 방송 광고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명 시절의 시간을 견딘 사람에게 성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장민호의 7월은 돈의 크기보다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신뢰가 실제 계약과 무대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